안녕하세요. 범바라 목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2만 3천 가구 정도가 5월에 분양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양을 하면 뭐해? 워낙에 가격 자체가 고점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 고점 가격 따라가기 위해서 가랭이가 찢어지도록 대출 받아봐도 이 원금 이자 갚느라고 정말 후달릴 수밖에 없는 맷돌 가는 인생으로 전락할 그런 리스크가 가장 큰 요즘 고금리 상황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뭔가 좀 나아져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 금리 자체가 굉장한 어떤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죠. 2025년 최대 물량이 쏟아진다 하지만 이거 아파트 시장 특히 신축 분양가는 불확실성에 파묻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구축은 상당 부분 하방 압력 많이 받고 있죠. 경기도권은 어마무시하게 지금 현장 거래에서는 집값 특별히 금매로 나오는 이 가격들은 굉장히 뚝뚝 떨어지는 양상으로 가고 있고요. 두 달 만에 안산의 아파트 값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강 압력을 받고 있는 거고, 지금 경기권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아파트들 4억, 6억, 4억, 3억 계속적으로 지금 이 떨어지는 파이가 커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GTX-C 노선 호재가 있는 상록구는 대체로 한 7천만 원 가까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단기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단기간 금매로 나오는 가격들이 몇 천만 원 또 1억 가까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용인시 기흥구 대주 피오레 2단지는 62% 9억 3천만 원 지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등등 너나 할 것 없이 경기권 아파트는 대체로 하락하는 그 파이가 굉장히 두터운 걸 볼 수가 있겠죠. 대주 피오레 2단지는 최고 고점 14억 9천을 찍었었는데 지금 매매가 5월 달에 등장을 했습니다. 5억 7천이었어. 야, 이거 거의 엄청나게 떨어진, 거의 10억 가까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지금 용인시 집값 자체, 특별히 기흥구 쪽은 또 삼성반도체하고 또 산업단지와 연계된 그런 어떤 이 입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가격으로 하락하는 어떤 추세를 보인다는 건 굉장한 어떤 하방 압력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반면에 또 예외적으로 경기에서 또 집값 가장 많이 오른 곳 하남 교산 신도시 얼마 전에 공공분양 했었죠. 어마무시한 또 경쟁률을 기록했었고요. 특별 일반 공급 너나나나 할 것 없이 8만 명 정도가 집중적으로 몰빵되는 그런 어떤 양상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과천과 성남, 화성 2배 이상 올랐다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가장 지금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과천 매달 1억씩 오른다고 합니다. 정말 억소리 나죠. 아니 매달 1억씩 오르면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과천이 작년까지만 해도 좀 보합세에서 하강 국면으로 갔었는데 역시 늘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강남하고 가깝다. GTX 들어온다. 4호선하고 연결돼 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굉장한 어떤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과천이 이렇게 경기도라는 행정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이거 거의 강남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딱 그냥 편리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서울과 경기권이라는 어떤 경계선을 그어 놓아서 그렇지 이 경기도라고 하면 안 됩니다. 과천은 일단 강남 바로 옆이잖아. 서초구 가깝고. 아니 지하철 4호선 쑥 들어오는데 어떻게 경기도야. 그리고 GTX-C까지 예정이 돼 있어. 광역교통망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집값이 들썩들썩 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과천 단지별 최고가 기록을 보면 레미안 슈루가 30평이 벌써 18억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과천 위버필드는 중대형으로 갈수록 26억 7천. 집값이 여기는 그냥 강남이라고 해도 되겠다. 과천 푸르지오 서밋 84제곱 24억 5천만 원입니다. 정말 자고 일어나면 1억씩 오르. 지금 세종이 들썩들썩거린다고 하는데 이 과천은 세종에 비해서는 그냥 날라다니네. 날개를 달았습니다. 날개를 달았어. 그 정도로 지금 경기도 주택시장에 과천의 독주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국민면적 최고가가 지금 1위에서 3위를 다 싹쓸이 금운동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딱 그냥 목에 걸고 있죠. 지금 과천 푸르지오 서밋이 상승세가 어마무시한데 이렇게 지금 과천 쪽의 집값이 엄청나게 지금 오른다
라는 어떤 이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와중에, 그러나 그 기저에 깔려있는 이 자본의 흐름, 부동산 쪽으로 몰려 들어오는 이 자본의 흐름이 썩 좋질 않습니다. 지금 뭐 MG보험사의 그리고 증권사의 이금융권의 PF 문제와 맞물린 자금 문제 있죠. 지금 오르는 집값은 거품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기저에 깔린 문제. 정말 지뢰 같은 문제죠. 한번 밟으면 빵 하고 터질 수밖에 없는 건데, 폭등세, 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대선 이후에 극단적 부동산 정책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을 어느 정도 좀 정상가로 조정을 하고 공급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 큽니다, 가능성이. 그래서 무주택자들에게는 보다 많은 기회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얼마나 잡을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죠. 이런 의미에서 MG손해보험 영업정지 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월요일부터 이제 시동을 걸 것으로 예상이 돼서 여기 좀 가입되신 분들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움직이시려면 좀 빨리 움직이셔야 되고요. 기존 계약들은 5개 대형 손보사로 다 나눠지게 되죠. 결국에 가서는 MG손해보험은 어느 정도 정리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뭐 이 120만 가입자들이 이전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전되면서 이거 내가 손해보지 않을 수 있겠나라는 불안감도 잠시 생길 수밖에 없겠죠. 준비 기간이 1년인데 어떤 변동성이 충분히 생길 가능성도 있고, 뭐 정불안하시면 빨리빨리 정리를 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120여만 명의 보험계약 151만 건이 이전이 되는 관계로 상당 부분 변동성은 높다. 그래서 지금 경기권 상승세에서의 이 안전망, 거품일 가능성 높습니다. 그 그물이 찢어질 가능성 높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자본시장에서의 자본이 어떤 흐름이 원활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고 유출되는 그런 인풋, 아웃풋, 이 돈의 흐름 자체가 렉이 딱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외의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죠. 무순위 분량들, 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이건 또 확률이 좀 적기 때문에 분상제, 대규모 공급, 그리고 임대 환경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훨씬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절호의 기회를 노리기 위한 준비 차근차근 하셔야 되겠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과천에서의 집값 오름세에서 단독 1위를 차지했던 푸르지오 서밋, 여기도 무순위 집주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7억에서 9억, 59제곱 7억, 84제곱 9억인데 이거 좀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24평이 지금 17억, 그리고 33평이 24억이죠. 거의 뭐 10억 이상 올라버린. 그만큼 지금 과천이 뭐 엄청난 지금 상승세를 찍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시장의 자금 유입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분양가로 뭐 접근하면 메리트가 있겠지만 지금 오른 상황에서 접근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뭐 평면도 잘 나왔고요. 이렇게 84제곱은 뭐 방이 4개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리고 푸르지오 라비에노, 여기도 재판 과정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됐기 때문에 84제곱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7억대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 17억 하죠. 전세가 8억. 충분히 뭐 분양가, 전세 보증금으로 쳐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드레스룸이 굉장히 넓은 평면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역이, 여기는 교통이 4호선 들어와, GTX-C 들어와, 그리고 뭐 강남 가까워, 뭐 도로망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설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과천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벨라르테 역시도 준비가 되고 있고요. 여기는 조금 분양가가 낮습니다. 6억대. 지금 매매가가 15억 6천, 그리고 전세보증금 7억 정도 하게 되네요. 벨라르테는 조금 과천 지식정보타운역과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뭐 과천의 오름세, 강남의 오름세, 뭐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뭐 미국 변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국채 10년물이 지금 여전히 4.4%를 찍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주담대 금리를 계속적으로 맹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고, 환율 역시도 뭐 1320원까지 내려가서 1300원까지 깨지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전망도 나왔지만 다시 14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앞으로 뭐 원화에 대한 평가 절상, 그러니까 달러 가치는 낮추고 원화 가치는 좀 올라가는, 결국 미국이 유리해지죠. 수출 국면에서는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된다면. 그러나 우리는 수출 기조가 강해져야 될 수밖에 없는데
원화가 뭐 억지로 그 가치를 끌어올리게 되면, 절상하게 되면 수출 상황이 상당히 악화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위안화 기준치를 뭐 절상하는 듯 하다가도 위안화 0.01% 절하 고시를 했습니다. 뭐 중국도 관세 장벽 때문에 굉장히 수출 루트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뭐 위안화 가치까지 높아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도 지금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다가 어제는 그래도 오래간만에 1,6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럼 뭐해? 개인이 또 2,800억 정도 빠져나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수출에서는 달러 약세, 금융은 달러 강세로, 그러니까 디커플링 스탠스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오히려 여러 가지 호재들을 좀 모아서 그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악재는 떠안고 호재는 더 큰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한국은 수출 약화, 주식시장 약세, 부동산 역시 자산 가치가 휘청거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트리플 악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공공지향적 정책 나와서 가격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느냐. 부동산 시장은 지금 굉장히 지금 들쭉날쭉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집값 추이를 잡으면서 안정적 자산 시장으로 가느냐의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미국이 수출 부분에서는 달러 약세로 가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제조업 위기 상당하거든요. 자동차 생산이 1.9% 지금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달러 약세로 갈 겁니다. 대신 나스닥은 밀어 올릴 거예요. 그래서 달러 강세로 갈 것이고, 이렇게 디커플링한 이 스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스란히 이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원화 가치 상승하면 수출 부분에서 좀 약화가 올 수 있고, 또 금융시장에서 달러가 강세로 뭐 가게 되면 환율도 뭐 좀 내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원화 절상을 해도 환율이 내려가지를 않아요. 이렇게 되면 주담대 금리, 보통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 금리를 받게 되는데 주담대 금리는 여전히 계속 상승세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트럼프는 뭐 여러모로 자기의 어떤 금융의 어떤 자본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스스로가 경제 아이콘이라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테마주까지 나와가지고 407% 폭등하고 있습니다. 자기 밈코인까지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뭐 주식시장, 가상화폐 시장 아마 한 번 이상의 불장이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이런 어떤 대대적인 자본시장의 변화에 대비하셔서 일단 아파트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것은 기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전체적인 어떤 부동산 시장을 다시 조율하는,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공급도 많이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서 전체적인 가격 조정기를 거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필터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비용으로 내 집 마련기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미국의 변수, 그리고 국내 경기 침체 국면, 집값을 끌어올릴 만한 견인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잘 지켜보시면서 한 걸음 두 걸음 전진하시다 보면 정말 골든타임 확실하게 잡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 분명히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대선 전국 이후에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이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폭등할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은 기후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보다 더 안정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집값을 좀 잡으려는 시도들이 보여질 것 같고, 또 공급 확대 현상, 공공시장의 어떤 활성화, 이로 말미암은 무주택자들의 어떤 진입 문턱이 조금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분명히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MG손해보험으로 인한 이 금융시장의 대판도의 변화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서두르실 분들은 빨리 서둘러야 하는 그런 타이밍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국토빵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